네, 한덕이 덕분에 돈 벌어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MBN골드 최한덕 매니저와 함께 할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오후장에서는 우리가 무엇을 체크해 봐야 될지 최한덕 매니저가 정리해준 오늘 오후장의 체크 포인트 확인해 보시죠. 네. 진짜 위기는 헝다가 아닌 전력난이다? 네. 우리는 헝다를 신경 썼는데 전력난을 이야기해 주시네요. 그러니까 홍다도 사실 굉장히 큰 우려감인데 네. 이거보다 더 큰 게 전력난이다라는 이제 분석이 나와 있습니다. 사실 최근에 이제 시장이 안 좋았던 게 홍다고 지금도 어떻게 보면 홍다라는 걸 발목을 묶여 있고 제가 또 좀 가장 빠르게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드렸었는데 헝다가 우려감이 있는 것은 헝다로 인해서 부동산 문제가 생기고 그러면서 이 중국 경제가 발목을 잡히다라는 건데 그거보다 더 큰 게 바로 전력난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일단 헝다와 좀 비교를 좀 해보자면은 헝다의 부채가 중국 은행권 부채의 0.3%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는 이 헝대 부채가 실제로 디폴트가 된다 하더라도 중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그렇게 크지 않다는 이야기고 다만 이것 때문에 어떤 부동산 여파가 좀 중요한 것이고 이 금융 위기는 번지지 않을 것이다라고 충분히 말씀드렸고 또 채권 구조가 단순하다고 말씀드렸죠. 다만 이와는 별개로 이 전력난으로 공급 위축이나 이 공급 위축이 헝다 이슈보다 더 크다 이런 이야기인데 실제로 지금 이제 최근에 석탄가스, 천연가스 급등하고 있죠. 중국이 이 탄소 제로에 다가가기 위해서 석탄이나 천연가스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산화탄소 배출 목표를 위해서 화석 연료 규제하고 있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공급난이 생기는 거고 이미 일부 공장들은 중국의 일부 공장들은 전력난으로 가동을 중단했고요. 지금 그 중국의 곳곳에서는 신호등까지 꺼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전력난이 심각한 건데 그러다 보니까는 공장에서 제품을 생산하지 못하고 그러니까는 제품 생산을 못하다 보니까는 이런 제품값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 대부분 석유화학투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그 두 개를 좀 비교해 보자면은 헝다 같은 경우는 헝다 이슈로 인해서 수요가 부진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건데 오히려 전력난이 공급 위축을 더 위축시키고 있기 때문에 헝다보다도 전력난이 더 심각하다. 어쨌든 공급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사실 화학 제품 값이 더 올라가고 있다는 이야기고 이게 지금 동계올림픽에 대비한 푸른하늘 과시하는 의도가 있다. 지금 시진핑 주석이 이 탄소제를 잡고 있는 이유도 앞으로 다가올 동계올림픽에 있어서 이 중국의 푸른 하늘을 보여줘야 어떤 중국의 또 이미지라든가 위상이 더 커지겠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이제 어떤 그 탄소 제로에 있는 그 규제를 더욱더 강력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지금 중국은 석탄, 가스 이런 에너지 값이 계속해서 급등 현상을 좀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10월 초에 이제 중국의 국경들이 있는데 10월 초 지나고 나서 본격적으로 이 탄소라든가 그러니까 이런 그 가스라든가 또 석탄 가격이 더 올라갈 거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공급난은 더 좀 힘들어지겠죠.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이쪽의 종목으로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런 종목을 또 좀 말씀을 좀 드려보면서 어쨌든 헝다보다는 우리가 지금 이 어떤 그 공급이 부족한 이쪽에 한번 또 주목을 해보자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드려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우려해야 되는 것은 전력난이다. 그쵸. 그럼 이걸 또 우리가 투자 포인트로 삼아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최한덕 매니저와 함께하면서 시장에 대한 포인트 얻어가 보시기 바라겠고요. 저희 오늘 새로운 종목 2가지 공개하기 앞서서 리뷰부터 해볼게요. 네. 2차 전지주들이 정말 시장에서 와 이렇게 잘 갈까? 네. 너나 할 것 없이 한 번씩 다 슈팅이 나와주고 있는데 저희가 갖고 있는 SKC도 오늘 또 한 번 슈팅이 나왔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난주에도 사실 2차 전지는 이제 그만 갈 것이다라는 게 되게 많았었는데 항상 고평가 이야기가 나오는데 많이 올랐다 그랬었는데 SKC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더 간다고 말씀드렸고 제가 저점에서 한번 소개를 시켜드리고 나서 꾸준히 올랐고요. 역시나 오늘 같은 경우는 이 고점을 좀 넘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SKC 일진머티리얼도 급등하고 있고 일진머티리얼도 제가 이제 무료 방송을 통해서 많이 좀 강조를 드렸죠. 오늘만 또 12% 급등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 2차 전지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부분이 뭐냐면 중국과 유럽에서 커졌고 미국 인지 시작하는데 미국은 이제 이 픽업 트럭 수요가 더 많다 보니까는 배터리 수요가 더 많을 수밖에 없다라고 봤을 때 이 관련주를 계속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특히나 동박은요. 우리가 알박 관련주가 다 진짜 2배, 3배 올랐고요. 그다음에 이제 양극재, 음극재, 이 분리막까지 다 올랐는데 동박 관련주가 안 올랐다. 그중에 대장이 또 SKC였죠. 그리고 일진모터 같이 급등하고 있죠. 그런 관점에서 SKC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 또 이 기업 가치가 30조에 달한다라고 또 발표가 있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지금부터 시작이다라고 해도 뭐 과언이 아니고 그런 관점에서 좀 더 보셔도 되겠다. 이렇게 한번 좀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백강산업을 좀 말씀을 좀 드려보면은 백강산업 제가 편입한 지 며칠 안 됐는데 어쨌든 계속 올라서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아직 정말 못 올랐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조금 전에 이 중국에서 어떤 공급난 이야기를 말씀드렸었는데
중국이 이제 탄소 규제를 하다 보니까는 생산이 안 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폴리어마 비닐, 가성 소다 다 급등하고 있습니다. 자, 금요일까지도 가성 소다가 급등을 해서 지금 7월달 대비해서 2배가 넘게 올랐는데 지금 10월달 되면 더 오를 거라고 지금 시장 전망하고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지금 정고점을 넘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백강산업도 계속해서 홀딩 전략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하나만 더 보시면은 포스코 케미칼. 아마 포스코 케미칼 올라간다고 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왜냐면 많이 올라 있고 시가총액도 크기 때문에 아마 포스코 케미칼은 제가 볼 땐 비싸다고 한 사람이 좀 많다고 좀 들었었는데 저는 이 자리에서 비싸지 않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중에 딱 그 가장 큰 이유가 프리미엄이 아직 부과되지 않았다. 실제로 지금 이 수직 계열화 시키고 있기 때문에요. 이 수직 계열화가 가장 빠르게 되고 있고 어떤 포스코의 자금력을 동원해서 이 수직 계열화 시키는 기업은 포스코 케미칼밖에 없고 워낙에 대장주였는데 작년에 많이 올랐다 보니까 쉬고 있던 거였거든요. 자, 오늘 고점을 넘기면서 드디어 다시 한번 또 추가 상승 나와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 바닥에서 말씀드렸었는데 역시나 포스코 케미칼도 지금부터 시작할 수가 있고 특히나 지금 시장이 계속 커지고 있는 만큼 포스코 케미칼은 추가 상승 더 노려보면서 제가 포스코 케미칼 목표가를 20만 원 말씀드렸거든요. 네. 아직 멀었습니다. 근데 거기까지 얼마 안 걸릴 것 같으니까요. 계속해서 관심 가져보시라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포스코 케미칼 9월 16일에 편입을 했는데요. 20만 원까지 충분히 갈 것이다. 이 종목에 대해서 여러 논란이 있지만 네. 믿는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저는 확실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포스코 케미칼도 한번 눈여겨보겠고요. 오늘은 어떤 새로운 종목을 갖고 오셨을까요? 현덕이 덕분에 첫 번째 키워드 열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키워드는 기술 확보 전쟁이고요. 또 월요일 우리 찌푸둥한 하루를 이겨낼 수 있게 여러분들 정답 맞춰주신 분에 한해서 치킨 교환권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유튜브 채팅방에 지금 여러분들이 추측하시고 생각나는 종목 올려주세요. 자, 지금 시장의 중심이 되는 종목들로만 편입을 하셔야 사실 좀 괜찮은 수익을 가져갈 수가 있거든요. 이 기술 확보 전쟁은 뭐냐면 지금 사실 우리가 수소차, 그다음에 전기차 같은 경우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런 기술이나 어떤 소재, 수요는 상당히 많은데 공급이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는 2차 전지 관련주가 올라가는 건데 오늘은 이제 이런 그 기술을 갖고 있는데 인재 기술 개발에 성공해서 양산을 앞둔 그런 기업을 좀 말씀을 좀 드려볼 겁니다. 뉴스 하나 좀 보도록 하죠. 지금의 분위기를 좀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은데 자, 그린뉴딜 소부장 육성, 해외 투자자 직접 있는다. 해외 투자자하고 이제 우리나라의 중소기업들 이어준다는 이야기인데 이 그린뉴딜 엑스포가 이제 다음 주에 열립니다. 그래서 여기서 관련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들이 이제 우리나라 중소기업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로 이 기술을 갖고 싶어하는 글로벌 해외 기업도 상당히 많아요. 그거를 잇는 게 바로 이 소부장 육성 이 그린뉴딜 엑스포고 이게 다음 주에 있고요. 그다음에 13일, 그 다음 주죠. 그러니까 다음 주하고 다다음 주에는 13일부터 15일까지는 소부장 특화 지역별 주력 산업 기반 투자 유치 상담회하고요. 그다음에 미래차 이 전환 지원 상담회가 개최가 되는데, 요는 뭐냐면 이 미래차 분야의 기술 강화가 되면서 이 글로벌 이 자동차 기업들이 많은 기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차로 넘어온 기업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이제 뭐 기술 개발하고 있거나 뭐 그런 좀 초기 단계죠. 근데 이제 이런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들은 아직까지는 눈에 안 띄고 있고 연결이 안 되는 건데 그런 거를 이어주는 엑스포가 다음 주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지금까지는 2차 전지 소재만 올랐지만은 이런 기술을 갖고 있는 이런 기술주가 올라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첨단 소부장 분야에서 투자가 25개사와 투자 유치를 희망하는 국내 40여 개사가 이제 참여를 하고요. 미래차 5개 분야의 이 회사가 국내에 10개 안팎의 국내 자동차 이 부품을 개발한 이 회사하고 이제 접촉을 시켜줘서 여기서 뭐가 나오면 당연히 그 회사는 대박 날 수밖에 없겠죠. 그런 가능성 있는 기업을 좀 소개를 시켜드릴 거고 실제 이제 그 신사업을 추진 중인 회사가 우리나라에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계약이 되면은 뭐 매출이 바로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이 이런 상황이다. 그런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을, 그러니까 수주 가능성 있는 그런 기업을 우리가 한번 알아보자라고 말씀드려보면서 그 기업을 소개를 시켜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키워드는요. 기술 확보 전쟁에서 수혜를 볼 만한 종목인데 네. 정답자가 안 나왔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 이벤트는 두 번째 종목으로 넘겨보도록 하겠고요. 많은 분들이 눈치채지 못한 종목 도대체 무엇인지 아마 공개해볼게요. 정말 많이 모를 거예요. 네. 제가 뭐 이렇게 어려울 줄은 몰랐는데 삼양사라는 기업입니다. 삼양사요? 네, 삼양사가 이제 뭐 화학 제품 만드는 기업인데 네. 이게 왜 기술주지? 이렇게 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삼양사가 실제로 이온 교환 수지를 개발했는데 자, 문제 하나 드려볼게요. 네. 물에 전기가 통할까요, 안 통할까요? 물의 전기요? 네. 통하지 않아요? 통하죠. 감전되잖아요. 네. 실제로 이제 그 물의 전기가 안 통하게 하는 그런 기술을 삼양사가 개발해서 국내에서 유일하게 생산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이 글로벌 기업 중에서도 그런 기업들이 3-4개밖에 없어요. 근데 삼양사가 그 기술 개발해서 기술 개발한 것뿐만이 아니라 생산 준비를 다 완료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완성차 업체의 공급을 앞두고 있어가지고 삼양사가 이제는 제가 볼 때는 물론 화학 제품도 만듭니다만은 수소차 관련주로 올라갈 수 있다. 지금 보시면은 이온 교환 필터에 쓰는 이온 교환 수지 개발했다는 얘기인데 우리가 수소차에서 스택이라는 게 있죠. 바로 이제 이 수소 연료를 전기로 바꿔주는 걸 말하게 되는데 이때 열이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냉각수하고 이제 그 냉각 배관으로 감싸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냉각수가 물이잖아요. 여기 이제 전기가 통하게 되면은 뭐 당연히 폭발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 전기가 통하지 않게 이온을 빼줘야 되는 건데 그 기술을 갖고 있는 게 삼양사고 우리나라에는 이런 기술 개발이 없었거든요. 항상 수입해 왔었는데 이걸 삼양사 개발한 거고 전 세계에서도 이런 그 기술 개발에서 생산하는 기업이 3-4개밖에 없다라는 걸 봤을 때 삼양사가 완성차 업체 공급 확률은 상당히 크다는 겁니다. 이 기술 개발을 작년에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 공급까지 이제 거의 1년 지났기 때문에 공급까지 다 왔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영업이익이 지금 그 시가총액 대비 저평가 받고 있다는 이야기인데 영업이익이 이번 연도가 1,100억 예상이 되거든요. 그럼 우리가 쉽게 말씀드려서 영업이익이 1,100억이면 PER 10배 했을 때 1조 1,000억이 나와줘야 되는 건데 이 종목의 시가총액이 지금 7천 얼마밖에 안 됩니다. 상당히 저평가 받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도 품절주라는 거죠. 그림 하나만 좀 보도록 할게요. 품절주라는 것은 살 수 있는 물량이 많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주주가 64% 갖고 있다 보니까는 실제로 시장에서 유통되는 물량은 29%밖에 없어요. 굉장히 좋은 뉴스가 나와 있는데 대주주가 물량 꽉 갖고 있고 유통 물량이 없다. 이런 종목들이 보통 굉장히 빠른 속도로 급등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살 수 있는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없다 보니까 그런 관점에서 품절주의인데 지금 이 대규모 이 공급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땐 지금은 좀 관심을 가져야겠다라고 좀 말씀 좀 드려보면서 삼양사 말씀을 좀 드려봤고 차트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보시면 최근에 이제 이 올라온 모습을 좀 보게 되면은 이걸 봤을 때 지금 실제로 이 이온 교환 수지 그 공급이 얼마 안 남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차트를 길게 보시면 작년 7월 달에 이 이온 교환 수지를 개발했다고 해서 상한가를 들어가고 다음 날까지 50% 올랐어요. 좀 더 길게 보시면 다 그 내년 7월 거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예, 바로 요때죠. 요때 이온 교환 수지 개발하면서 50%가 올랐었고 아직 그 자리에서 이제는 납품이 시작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본다면 제가 볼 때는 11만 원까지 최근에 고점이 8만 원이거든요. 11만 원까지 충분히 갈 수 있다 보여집니다. 그래서 목표가 11만 원, 손절가는 6만 5천 원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양사 목표 주가 11만 원인가요? 12만 원인가요? 11만 원이요. 11만 원, 네. 그리고 순절가는 6만 5천 원 제시해 드렸습니다. 네. 삼양사라고 딱 말한 순간 삼양라면을 굉장히 예.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시면서 저 처음엔 그랬어요. 전혀 예측 못했다고 네. 하시네요. 한번 이번 기회에 여러분들 삼양사라는 회사에 대해서 그리고 이 종목이 갖고 있는 모멘텀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네. 그럼 치킨은 아쉬우니까 두 번째 종목에서 다시 또 2월에서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현덕 덕분에 두 번째 키워드는 무엇이죠? 예, 두 번째 키워드 보시면 콘텐츠입니다. 점점 강해지는 네. 콘텐츠. 어떻게 보면 이제 오징어 게임이 네. 뭐 정점을 찍어놨습니다. 아니 미국에서도 북미에서도 1위라면서요? 네. 그러니까 북미에서 원래 1등이었는데 네. 전 세계에서 한 절반 이상 1등이었거든요. 근데 네. 이번에 완전 전 세계 완전 1등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요. 그러니까 DP로 어떻게 보면 좀 달궈놨었는데 오징어 게임이 완전 다 뭐 불을 다 질러버렸고 네. 이걸 지금 이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콘텐츠 관련주가 특히나 이제 이 한국의 콘텐츠들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 왜냐하면 넷플릭스를 통해서 내놓기만 하면 다 대박이 나다 보니까는 우리나라 콘텐츠가 다 강해지고 있다. 뉴스를 하나 보시면요. 여기에 지금 제가 볼 때는 다 차려놓은 밥상에 디즈니가 지금 이제 발을 얹고 있다. 11월 달입니다. 11월 달에 디즈니 플러스가 드디어 한국에 상륙을 합니다. 디즈니 플러스는 아시겠지만은 실제로 뭐 어린이들 좋아할 수밖에 없고요. 뭐 픽사라든가 마블, 스타워즈, 이 내셔널 지오그래픽, 그 스타 등 이 6개 채널을 갖고 있는데 이 6개의 채널을 갖고 한국에 상륙하는 겁니다. 자, 한국이 콘텐츠 잘 만들기도 하지만은 또 시장이 굉장히 큰 편이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이 디즈니 플러스가 이제 한국에 상륙한다는 거 어떻게 보면 시장 자체가 더 커진다는 이야기인데 넷플릭스가 위협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인데
넷플릭스는 오히려 최근에 DP라든가 이 오징어 게임이라든가 더욱더 강력해지고 있죠. 여기서 콘텐츠가 중요해야 이런 플랫폼을 콜 수 있다는 것도 좀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지금 플랫폼 관련주가 좀 올라가고 있는 거고, 디즈니가 지금 한 달 구독료가 이제 매달 9,900원, 연간은 99,000원을 결정했다고 하는데, 넷플릭스와의 싸움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이고요. 넷플릭스와의 디즈니의 싸움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콘텐츠 전쟁이 시작되겠죠. 그만큼 콘텐츠 만드는 기업들은 높은 값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10월 달에 또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그런 콘텐츠를 들고 나올 수 있는 기업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디즈니 플러스까지 더해지면서 넷플릭스가 더 투자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넷플릭스는 또 국내 우리 한국 시장의 그 중요도를 알아서인가 받은 만큼, 번 만큼 그걸 또 재투자하던데요. 네, 그리고 이제 특히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보통 우리가 그 투자를 하게 되면은 뭐 좀 까다로운 조건을 많이 달거든요. 네. 그래서 넷플릭스는 다 알아서 해라고 하니까는 그걸 진짜 실제로 만드는 이 컨텐츠 제작자들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대박 작품이 나오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 관점에서 콘텐츠 시장이 상당히 뜨거워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징어 게임이 불을 또 지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콘텐츠를 볼까요? 공개해 볼게요. 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종목은 A스토리라는 종목입니다. 네. 일단은 실적을 보게 되면 작년 2분기 대비해서 8,000%가 매출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게 작년 2분기 3억밖에 안 나왔었는데 이번 2분기에 실적이 얼마가 나왔냐면은 매출이 253억 나왔거든요. 그래서 8,076%면요 800배가 넘게 나온 거예요. 이게 왜 넘게 나왔냐? 바로 10월 23일 날 이 드라마 지리산이 방영되는데 지리산이 사전에 이제 다 만든 드라마이다 보니까는 바로 매출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실적이 좋아지고 있고 지리산 아직 방영도 시작하지 않은 그런 지리산 때문에 지금 그 실적이 좋아지고 있는 거고, 실제로 지금 이 드라마 쪽에서 호실적을 기록하게 되면서 4분기에도 좋을 걸 보여지는데 아마 킹덤 안 보신 분 없을 거예요. 뭐 킹덤 아시는 분 다 많이 봤을 것 같고, 시그널도 있겠죠. 이 시그널을 제작한 콘텐츠 제작사기도 하고, 실제로 이제 저는 이 지리산에 좀 기대를 걸고 있는데, 이 지리산이 화면 하나만 좀 보도록 할게요. 주연이 누구냐? 바로 이제 이 남자들의 좀 우상이죠. 전지현 씨가 또 주연하고 있고 주지훈 씨가 또 나옵니다. 제가 볼 때는 화면을 좀 보시게 되면은 전지현 씨 나오고 주지훈 씨 나온 뭐 드라마 영화 중에 대박 안 난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만큼 이 출연자를 통해서도 상당히 좀 시장에서 주목을 좀 받고 있고, 또 최근에 이제 이 오징어 게임 같은 경우도 뭐 어떤 사냐 중냐였었는데 이 지리산 같은 경우도 지금 어떤 구조대의 역할을 좀 만들어주고 있어서 이 화면만 본다 하더라도요. 제가 볼 때는 실제 내용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첫 방부터 대박 날 것 같고, 또 작가가 이제 이 킹덤을 했던 그 김은희 씨이기 때문에 아마 이 시나리오도 좀 튼튼할 것이다라고 본다면은 이 지리산에 대한 기대감으로 아마 A 스토리는 더 가지 않을까. 특히나 지금 어쨌든 DP에 이어서 우리가 오징어 게임까지 대박 났는데 그 뒤를 이을 수 있는 콘텐츠가 뭐냐? 지금으로서는 일단 뭐 지리산이 더 가까운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A 스토리를 주목하자라고 좀 말씀드려보겠고요. 차트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징어 게임 관련해서 막 상한가 2방 나온 종목 있죠. 정말 많이 급등하고 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바닥에 있습니다. 차트를 좀 길게 좀 보시면은 이 컨텐츠 관련주가 한동안 못 갔습니다. 근데 지금 못 갔던 와중에 있어서 지금 어느 정도 조정을 끝내고 다시 한번 올라서고 있기 때문에 지금 오징어 게임 관련주는 이미 정고점을 넘어갔지만은 아직까지 지금 이 에이스토리 같은 경우는 이 자리에서 머물고 있거든요. 충분히 살 수 있는 가격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한번 접근해보자라고 말씀드리면서 1차 목표가는 일단은 5만 원까지 좀 보도록 하고요. 손절가는 34,000원으로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A스토리였습니다. A스토리를 많은 분들이 적어주셨어요. 네. 왜냐면은 오징어 게임 다음에 또 뭐 기대되는 대작들이 많다 보니까 많을 거예요. 네. 지리산으로 A스토리가 관련주로 꼽혔고 목표주가 5만 원, 손절가 34,000원 제시해드렸고요. 네. 전지현 씨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배우거든요. 그렇죠. 전지현 씨 진짜 뭐 제가 볼 때는 뭐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네. 뭐 다 좋아할 겁니다. 닮았나요?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그러면 이 A스토리를 맞추신 정답자는 어떤 분일까요? 한번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팬텀 쿠커님께서 당첨되셨어요. 사실 매번 정답을 올려주시는데 네. 그동안 선택이 안 됐다가 얻어 걸려라 하면서 한 10개의 콘텐츠를 올려주셨거든요. 네. 어쨌든 뭐 정답을 적어주시는 분들 되게 많을 텐데 네. 뭐 너무나 많다 보니까 뭐 다는 못 드리고 다 어쨌든 이런 이벤트를 계속 하고 있으니까 계속 좀 참여해 주시면은 아마도 언젠간 먹지 않을까
네. 네, 그리고 종목으로 또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수 있으니까요. 이 시간 많은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네. 증시 오늘간을 오픈 채팅방으로 들어오셔야 됩니다. 비밀번호는 14개고요. 그리고 무료 방송도 소개해드리기 앞서서 사실 지난주에 저희가 룽투코리아를 이야기했는데 네. 혹시나 해서 손절가를 굉장히 타이트하게 잡아드렸는데 네. 손절하지 않고 아직까지 들고 계신 분들이 좀 계신 것 같아요. 그에 대한 이야기 또 무료 방송에서 전해주시겠어요? 예를 들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네. 중국이 빠지면서 같이 빠진 걸로 보여집니다. 근데 중국이 아마 홍다 이슈 때문에 중국은 좀 같이 좀 묶여 있는 거죠. 다만 그런 부분이 해결된다면은 네. 중국이 반등이 나올 텐데 그에 따라서 좀 반등이 나올 거로 보여지고 자세한 거는 이제 무료 방송에서 말씀드릴 거니까 4시 반부터 시작하는 무료 방송 꼭 들어오시고요. 일단은 제가 이제 추천을 떠나서 지금 시장은 좀 에너지 관련 집중이 되고 있고 2차 전지 또 수소 에너지 그다음에 이 탄소까지 지금 뭐 시장에서 올라갈 종목도 정해져 있습니다. 종목들 다 분석해 드릴 거니까 4시 반에 시작하는 무료 방송 MBN골드 홈페이지로 오시거나 유튜브에서 최현덕으로 검색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현덕이 덕분에서 소개해드리는 종목은 여러분들과 함께 투자 키워드를 찾아가는 그런 방법이고요. 여러분들의 투자 판단 시에는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